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비스 미팅 순서를 조금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원래 저희가 센서스 발표하고, 그다음에 픽 리뷰식으로 특강을, 그다음에 서지컬 그레이드 라운드를 진행했는데, 지금 수업 동기가 오는데 첫 편이 좀 많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토픽을 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김세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세훈 교수님은 저희 의과대학을 94년에 졸업하셨고 병리학 전문의로 취직하셔서 이 대대학교 병리학교실에서 담임강사 주임 교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전공이 브레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무행이 있습니다. 대무행 은행장으로 실리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술대에서 동계절판 검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보면 꼭 필요한 검사도 있지만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병리학 프로즌 동결 편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실 강의 제목은 Practice of Frozen Diagnosis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병리학교실의 김세훈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래간만에 아침에 일찍 온 것 같은데요. 정준 선생님 머리 하얘지는 걸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서, 예. 그래서 이제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즌 섹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외과 선생님들이랑 더 많이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예전에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이 드라마를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병리사 입장에서 프로즌 섹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참 이것도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건데 이 세 명 중에 한 명은 눈이 잘 안 보이고 한 명은 요즘에 뽕장이라고 문제가 생겼고 또 한 명은 돌아가시고 참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많이 듭니다. 실은 프로즌 섹션이 여기 보면 2005년도에 프로즌 섹션 100주년 기념이라는 그런 그 저널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저널에 의하면 실은 프로틴 섹션이라는 그 기술적인 방법은 여러 그 실험적으로 많이 시행이 되었고 막상 프랙티스에서도 사용하려고 여러 노력은 했었지만 막상 잘 안 되다가 여기 보시면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고 있는 그 기관의 루이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프로틴 섹션을 프랙티컬하게 임상에 적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루이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예전에는 병리 의사들이 진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도 많이 했는데 자기는 순수한 소위 말하는 서지컬 패솔로지스트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가능한 빨리 진단을 하겠다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프로틴 섹션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임상에 적용해야 될지를 좀 프랙티컬하게 했고 이것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페이턴트를 냈습니다. 이게 벌써 1905년이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프랙티스 방법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자르는지에 대한 그런 기계도 페이턴트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밌는 거는 뭐 저는 메이오 클리닉에 안 가봤지만 처음에 프로즌 섹션이라는 것도 브레스트 서저리에 관한 부분에서 처음 이게 어떻게 하면 브레스트 프리저빙 서저리를 확실히 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마취를 2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서 뭐 아시겠지만 마취를 걸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수술해놓고서 퍼마운트 섹션이 나올 때까지 며칠 기다렸다가 마진에 걸렸네. 그래서 또 수술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가능한 수술장에서 해결을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요. 메이오 클리닉이 굉장히 쪽에 있어서 여기 보면 따로 안 올리고 검체를 옆에다가 창문에다 잠깐 놨더니 바로 꽝꽝 얼어가지고 그걸로 잘랐다라는 이야기가 직접 기술될 만큼 그런 이제 기술이었습니다. 실은 프로젝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잠깐 사진 찍었는데요. 소리가 너무 크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검체가 병원에서 올라오게 되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2가지인데 하나는 선생님들이 수술실에서 기다렸을 때 이거 보내주세요 하는 시간이랑 저희는 이 접수됐을 때부터 시간 따지기 때문에 그 딜레이 되는 시간은 솔직히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다가 간호사 선생님들 이걸 검체를 보내는 선생님이 가다가 전화 왔어 하고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다 보면 딜레이 되는 부분 어쩔 수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깎게 되고 얼려서 지금은 이렇게 덮고 하는 물질은 OCT 메디아라는 거고요. 이거를 이때 말 시키면 기사 선생님한테 맞습니다. 그래서 말 안 시키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젠틀한 방법이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염색을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염색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지 되는데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검체가 접수가 트래픽이 걸리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접수돼서 뭐 예를 들어서 브레스트 마진이나 노드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15분, 1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중간중간 편집을 해서 짧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연속적으로 검사가 연속적으로 오게 되면 실은 시간이 좀 중간에 접수된 거는 걸릴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저희가 이제 현미경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검체가 오면 이것들을 OCT 미디어라는 데다 넣고 보통 마이너스 20도로 얼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리 슬라이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신촌에는 특정한 장기가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는 죄송합니다. 프로즌을 깎는 기계를 세 대를 놓고 동시에 세 대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직원 선생님이 세 명이 동시에 특정한 시간에 주로 점심시간 빼고 왜냐면 점심시간에 수술 검사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빼고 특정한 시간에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오늘 말씀드릴 거는 프로즌 당시에 보는 슬라이드를 우리가 이제 원장이라고 얘기했고 이것들을 보통 우리 병원에서는 포르말린에 고정해서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검체가 좀 크면 미러 이미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가 있으면 이쪽을 검체를 보고 반대편은 프로즌 엑스 슬라이드라고 해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과정과 거의 유사한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넣는 검체를 저희가 확보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검체가 좀 크면 따로 다른 서지컬 번호로 접수해 주신 경우가 있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특정한 장기의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X 슬라이드를 확보를 못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 프로즌 원장과 포르말린 고정으로만 진단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거치게 됩니다. 실은 프로즌을 하는 이유는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책에 의하면 어떤 병변의 네이처, 즉 이것이 정상적인 조직인지 염증 조직인지 말리관시를 보는 거.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서지컬 죄송합니다. 서지컬 리세션 마진이 제일 중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얼려가지고 하는 연구에 의한 특정한 스페셜 또는 스터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서지컬 리세션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것들을 알게 되면 그 네이처를 알고 우리가 서지컬 리세션 마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드물게 외과는 아니고 다른 과에서는 메인 매스가 뭔지 모르고 서지컬 리세션 마진을 보내는 경우가 있으면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 되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프로즌 섹션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험, 그 다음에 단순히 병리학적 지식만 알면 안 되고요. 이 검체가 어떠한 이유에서 왔는지에 대한 충분한 임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의과대학 때 배웠던 외과 지식보다는 병리 의사라면서 받았던 외과 지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은. 그리고 이게 어떤 수술 방법인지도 병리 의사라면서 배웠던 게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듯이 굉장히 퀵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제가 저희 기관의 중간 레벨이어서 제가 주니어 스텝 때
무슨 오바리 수술을 저보고 프로틴을 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보더라인으로 나가느냐 말리건스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니까 환자가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리건스를 내면 제가 터미네이션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게 저만 모르고 있었다가 굉장히 나중에 스트레스를 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방법의 리미테이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외과 선생님들이 환자분이나 또는 보호자분들 또는 어떤 수술을 할 때 더 이상 진행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결정할 때 그 부분 이외에 그 이상의 부분들은 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브레인을 하는데 브레인은 이제 메닌지오마라는 병이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수술장에서 메닌지오마의 바이올로직 비헤이더를 물어보시는데 실은 프로즌에서는 알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세브란스가 망할 때까지 물어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실은 또 하나 이제 리미테이션은 시간적으로 빨리 제가 진단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컨더리 에스킹, 그러니까 세컨더리 오피니언을 물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가다가 요즘에는 무슨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실험적으로 됐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특수한 면역 염색이나 스페셜 스태닝을 하기도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 하나는 얼리게 되면 여러 가지 아티팩트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핵, 감염, 에이즈처럼 감염이 있는 것들은 프로틴을 안 보여주시는 게 좋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크루스펠터 자kop 디지즈를 걸렸던 여러 증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즌을 할 때 뇌에서 크루스펠터 자kop 디지즈가 걸린 환자의 뇌를 프로즌을 보냈다가 그거를 처리하고 있는 테크니션 선생님이 걸린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요즘에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골, 담석, 요결석 딱딱한 조직 안 됩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딱딱하면 칼로 잘리지 않습니다. 특히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그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똑같이 세브란스가 2번 망해야지 이 얘기는 안 물어볼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돈을 보내고서 프로드를 바꿔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뭐 요즘의 경우에 따라서 그냥 충분히 외과 선생님들과 얘기하고서 할 수는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지방 조직인데요. 우리 몸의 전체적인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아서 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70%가 물이고요. 지방은 한 30%인데 특히 특정한 장기 정준성이 조금 잘 짧고 특정한 장기는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팻이 많잖아요. 그럼 팻과 스트로멀 티슈가 있을 때 얼릴 때 이게 어느 점이 다르기 때문에 섹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특수한 기계라든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프로틴 때는 지금 왼쪽처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참 어렵고 간혹 가다가 퍼먼트,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프로틴 다 하고 그걸 나중에 녹여가지고 만들 때 저렇게 왼쪽처럼 이렇게 표시가 안 보이는데 가운데 병변이 나면 진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은 저 같은 경우에 프로즌 전날은 술도 안 먹고 제가 어렸을 때 기도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 기도 안 하면 딱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프로즌 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 즉 고개를 빳빳이 드는 순간 실수를 합니다. 즉 프로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병리사가 가장 겸허하다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여기 보면 이렇게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게 마이, 저, 브레, 저 지방 조직이 많으면 잘 안 잘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얼리게 되면 아무래도 물이니까 우리 몸의 조직들이 얼리면서 얼음이 되면은 팽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포학적 모양, 그다음에 이데마토 스트로마 같은 거 생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컴프레션 아티팩트 같은 것도 생기고요. 이게 프로즌이고 왼쪽이 프로즌이고 오른쪽이 정상적인 조직인데 이거는 이제 키드니의 튜블이거든요. 이런 식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핵 같은 경우에도 프로즌으로 볼 때랑 정상적으로 볼 때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오랄 캐비티 스퀘머스 칼시노마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보실 때는 굉장히 이데마토스하게 보이는데 이것들을 바로 하루 있다가 녹여가지고 만들면 저렇게 보이게 돼서 좀 한계가 있다. 여기도 보면 왼쪽은 되게 네크로틱한 티슈여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못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렇게 스퀘머스 카시노마가 네크로시스랑 같이 오른쪽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런 틀렸을 때 진단에 디스크레퍼스가 생겼을 때 모든 문제가 이러한 기술적인 한계만 있지는 않고요. 실은 어, 상당한 정도는 병리의사의 경험 부족, 실력 부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티팩트가 있다는 부분들, 한계점이 있다는 부분을 같이 이해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환자의 케어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쭉 있고요. 최근에 이제 판크레아스의 니들 바이옵시를 프로준을 한 이제 아마 로컬리제이션이 돼서 연속적으로 계속 보내신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프로준인데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마 주변에 판크레아타이티스가 많아가지고 파이로시스가 됐는데 이게 이제 바로 녹여가지고 만든 조직인데요. 제가 여기 부분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였는데 이제 우리 나중에 이거 전공하신 선생님이 퍼먼트를 보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부분이 이상하다라고 이제 나중에 진단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병리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단의 크라이테리어를 어저께도 이제 코리안 시리즈 보니까 낮게 포즈가 달라고 했는데 딱 실투를 딱 하는 순간 바로 딱 맞더라고요. 그것처럼 진단 기준을 좀 낮게, 그러니까 종양이 같아도 조금 낮게 주면 죄송한 얘기지만 다음번에 수술할 기회는 있지만 만약 이걸 세게 줬다가 나중에 덜컥 떠버렸는데 아니면 다시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많이 해서 낮게 주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조직처럼 이제 이렇게 보이면 낮게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나왔던 증례인데 아마 레트로페리토니움의 이제 림포마 인벌먼트를 의심했던 환자거든요. 이렇게 이제 노드라고 이제 외과 선생님 생각하시고 프로그램 딱 보내줬는데 이렇게 보이면 노드가 없고 종양의 증거가 없어요 라고 말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전화해서 자기가 당신이 보시기에 노드가 분명했다. 진짜 노드가 없느냐? 라고 물어보셔서 없는데요. 자기가 보기엔 진짜 있었는데 진짜 없어요? 갑자기 제가 확 쩌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요. 예수님,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 진짜 나 사랑하냐 물어보듯이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이게 나중에 X 슬라이드에 저렇게 조그맣게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의 본질은 뭐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나올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제가 그렇죠. 나올 수는 있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두 번째 검체를 딱 보냈는데 두 번째 검체는 이렇게 딱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선생님 입장에는 환자를 위해서 세게 안 가고 바깥쪽 페리페리를 약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진단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실은 안 되신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세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보내서 다행히 이 환자는 진단이 됐었던 환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우리 그 프로즌 할 때도 판크레토 빌리어리 트랙의 마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제 왼쪽은 프로즌 당시 이렇게 보면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퍼포먼스를 보면 저렇게 에이티피컬하게 나와서 특히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하기 전에 그 안에다가 카테터를 오랫동안 넣었다가 수술하는 경우가 되면 카테터에 의한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염증과는 좀 알기가 어려운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실은 프로즌을 볼 때, 카테터를 미리 넣는지에 대한 인포메이션 제가 옛날에 없었거든요. 요즘에는, 대부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즌 볼 때 EMR, EMR 저희는 까본다고 하는데, EMR 까서 쭉 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충분히 확인하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여기 보면 이게 특정한 방인데요. 마진의 양쪽에 마진을 전체 볼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마진도 보고 그 마진과 노말 티슈와의 그 소위 말하는 뿌리 마진의 넓이를 하려고 하는데 실은 프로즌 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마진 전체를 보던가 아니면 마진의 뿌리 마진들을 보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들은 이제 저희가 프로즌 볼 때 저 튜머와 마진과의 거리를 보던가 아니면 마진의 전체를 보던가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종양의 캐릭터도 알고 싶고 그레이드도 알고 싶고 마진과의 거리도 알고 싶고 다 알고 싶으신데 실은 프로즌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맨 처음에 센티넬 로드가 나오면 센티넬 로드 크기가 작게 되면 이게 어디 부분을 잘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직관적으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피해야 될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샘플링 에라
그다음에 드라잉 아티팩트 이런 것들은 저희 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저희가 외과 선생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들이 왜 보내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실수할 확률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프로젝트 틀리는 건 제 잘못이 많고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프로젝트 할 때 이 프로젝트 방법의 한계를 알고 있는 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중요하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제가 젊었을 때는 내가 외과 애들이랑 겸상을 하면 내 성을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성을 한 100번을 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르면 이게 서로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한 1, 2분만 이게 이제 1931년도 하비 쿠싱이라는 사람이 어, 이게 이제 프로즌을 했던 수술 소견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하비 쿠싱에 수술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 물론 이 사람은 신경외과 의사긴 했지만 여기 보면 아이고 이게 안 나오네요. 네, 제가 이게 테크니컬한 이제 이거 저기 뭐야 계속 이게 중간에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하비 쿠싱이라는 사람이 비서가 있었어요. 이제 비서가 너무 똑똑해서 하비 쿠싱이 1차 세계대전을 참전한 동안 이 비서를 보고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라고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의과대학에 가서 패솔로지스트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하비 쿠싱이 수술할 때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콜을 딱 하면 딱 와서 자기의 프로듀스 얼마나 커뮤니케이션 잘 됐겠어요. 이 사람은 이것만 봅니다. 물론 뭐 미국과 우리나라 시스템이 다르고 물론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지만 하비쿠신과 이 사람과의 뭐 인간적인 관계가 좀 특별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마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들이 있고요. 이게 1931년도 사진인데 여기도 보면 이 여자 선생님이 직접 와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충분한 임상 인포메이션을 알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하비쿠신이 훌륭한 신경외과 의사가 되는데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풀어주는 방에서 외과 선생님한테 전화할 때는 왜 전화하냐면요. 잘난 척하려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잘 몰라서 전화합니다. 잘 몰라서 전화를 하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받으시는 선생님이 김경식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하면 김경식 선생님 방금 나가셨는데요. 그래서 펠로우 선생님 계시는데요. 죄송합니다. 김경식 선생님 바꿔주세요. 방금 나가셨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발 좀 김경식 선생님 바꿔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펠로우 선생님과 주니어 선생님 정말 존경합니다. 하나, 대부분 펠로우 선생님이나 수석 전공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거짓말 안 하고 3번은 해야 됩니다. 왜? 선생님이 김경식 선생님한테 보고를 드리면 김경식 선생님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2번, 3번, 4번씩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편하게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또 신경질 냈구나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말들이 전해지게 되면 실은 여러 가지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은 저희가 주치 선생님이 바꾸라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저 사람과 겸상을 해서 바꾸려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이 환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과 이 진단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 서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치를 바꿔달라고 했을 때 여러 받으시는 펠로우 선생님이나 전공의 선생님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그 선생님들이 나중에 책임 있는 환자를 보게 될 때 그 선생님을 존중하면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2가지 부분, 하나는 프로즌의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부분 하나는 이렇게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부분, 이 2가지만 먼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오늘 이 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예상합니다. 그런가요? 혹시 부모님 코멘트 있으신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도 미국에 연수 가서 간 조직 실험을 하면서 하루 종일 동결력만 한 150점씩 깎았거든요. 웬만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병의 선생님들이 깎는 거랑 이게 테크닉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면 저희도 수술하다가 보면 그 GI 수술하다가 담당의 결석이 있으면 저는 담당치료외과 의사 부르고 혹시 스토마크 하는 선생님이 담당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지금 보면 선생님은 전공이 뇌이시지만
지금 GI도 보시고 산부인과 것도 보시고 브레스트도 보시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서 보면 그 굉장히 스트레스가 아까 말씀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전문 분야하고 그 제너럴 패솔로지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어떨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전공은 신경병리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그때 자리가 바뀌었어 하긴 했는데요. 근데 지금 무슨 장기라고 얘기했나 어느 장기를 하신 선생님은 너무 많이 보내시고 제가 안 보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제가 그 선생님 특정한 수술 날에 내가 프로젝트를 해서 커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아직 사람이 저희가 부족해서 저희가 전문 분야를 하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유방을 모른다거나 유방을 전공하신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교수님이 대부분은 계시는데 아주 드물게 학회를 가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쭤보지 못하면 결국은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고 디시전 내려야 되는 건데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있게 되고요. 최근에 이제 요즘에는 톡으로 프로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밤에 외국 학회 가면 삐 하면 선생님 브레인 프로즌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그 문명의 이기로 많이 커버가 될 것 같은데 다만 그런 문명의 이기도 실은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런 좀 부담감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인력이 좀 좋아지면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주인 교수님 겸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처럼 스페셜을 늘려야 되는데 일단 우리 병원에서 지금까지는 기본적으로 제너럴하게 다 봐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세호 교수님. 박세호 교수님 브레스트 쪽에서 많이 보내시는 것 같아요. 놀라게 드립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의 반응을 브레스트에서 도와주고 저희는 정말 다시 한번 정리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물론 이제 강의 중에 결국 프로즌의 마진에 대한 부분들 네. 수술부터 진행할 거냐 말 네. 거냐에 대한 중요한 인상적인 정보를 주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즌을 그러면 가끔 이제 에이티피칼이라는 용어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제가 뭐 조사한 건 아닌데 좀 많아진 거 아닌가. 또 거기서 이제 또 프롤리퍼레이션이라고 쓰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하이퍼플라지아라고 쓰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거를 이제 종합하다 보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가끔 고민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이제 법률과 선생님들이 ATP카라는 또 프롤리퍼레이션, 하이퍼플라지아 이런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릴 수 있는 어떤 회의나 뭐 그런 검토 같은 게 있으신지 한번 네, 매우 좋은 질문이시. 또 하나 더. 예.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실은 박세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ADH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하는 거에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세포학적인 이상이 있거나 크기가 얼마 이상에 어떻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박세호 선생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용어의 통일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혹시 정리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거나 통일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아마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그거는 컨센서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여러 선생님 아시면 관련이 없겠지만 유테르스의 그 파파니콜레스미라는 아스푸스라고 중간 단계 애매한 병변인데 실은 그게 전체의 파파니콜라 스미어의 몇 퍼센트 이하로 저희가 유지를 해야 된다는 QC 컨트롤 크라이테리아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박세호 교수님 말씀하신 ADH라는 것도 정확하게 에이티피컬 하이퍼플라지아는 어떤 의미고 ADH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그 내부적인 컨센서스는 저희 내부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너무 시간이 많이 가. 저희가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삼성서울병원은 병리하고 외과하고 컨센서스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프로젝트 개수를 정해서 갖고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냥 루틴으로 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어서 여기 수술기가 바뀌거나 내가 디시전 메이킹이 바뀌는 게 아닌데도 그냥 루틴으로 보내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씀 주신 기계 세개가 돌아가는 것도 복잡할 수가 있어서 수술이 끄는 불안하면 그래서 한번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한
업무 개선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정리하고 외과하고 간담회 같은 걸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